김현정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언뜻 좀 과거를 떠올리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검찰에서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묶어서 결국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없더라도 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규정하는 게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수사 자체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유동규 씨가 2021년 10월 달에 이 428억을 받았다는 그거로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거든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검찰과 수사관 400명이 투입됐고요. 공판이 60차례 이상이 열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김용과 정진상의 이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재명 대표 당연히 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동규가 풀려나면서 진술이 바뀌면서 이 428억이 본인 거라고 그동안 주장했다가 김용, 정진상과 본인의 공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다. 최근에는 또 본인은 아예 없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0.73%로 1,600만 표를 득표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정적 제거 그리고 야당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야당 탄압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본인, 부인 그 장모와 관련된 수사는 일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주가 조작이나 뭐 학력 경력 이조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국회 특검법까지 발의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본인이 자백까지 한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차원에서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이제 범죄 혐의는 당연히 전제된다라고 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표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만 있다라고 해서 그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의 진술만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속됐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검찰이나 유동규 씨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 허위 사실 등에서 이렇게 언론으로 단독 보도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네. 물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유동규 씨의 이게 사실 유동규의 진술이만 현재 있는 거기 때문에 진술은 네네.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미 엊그저께 그 법원에서조차 유동규 씨가 증거인멸 교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법원에서 그 판사께서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 유동규와 검찰에서 딜을 한 그 정황이 좀 의심이 된다는 그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그 재판에 기소됐던 가장 그 근본적인 물증은 뭐였냐면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네.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와 유동규와 정영학 씨가 작년 10월 30일 날 노래방에서 녹취한 내용을 보면 네. 유동규 씨가 428억의 주인이다. 그리고 428억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를 모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녹취록은 물증 아닙니까? 그 물증에서 기소된 거예요. 그런데 네. 유동규 씨가 진술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물증보다 진술을 더 우선시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정치 공동체 관련해서도 제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35페이지 거의 공소장에 준하는 수준의 그 압수수색 영장이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네. 2페이지 사이에 이재명 그 대표의 이름이 거의 60차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혐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만 해요. 근데 기본적인 팩트가 두 가지가 벌써 틀리고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 정진상 실장이 성남 시민의 모임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을 알게 되었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했다. 근데 이거 나무위키에서 따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됐잖아요. 전부 다 그런 기본적인 팩트부터 틀려서 시작돼서 그 공소장이 시작부터 끝이 유동규에 의하면으로 시작해서 유동규에 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재명 대표랑 관련이 있다, 정치 공동체랑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법원의 sak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네. 무죄로 추정되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마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 그리고 성남 FC건 쌍방울건까지 엮어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선 최근 또 실험한 게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몇 층에서 내리는지 안 보이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창문에 들어오는 내용도 다 보입니다. 유동규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정도 되면 저런 거 봐야죠. 센서에 다 보이는데요. 주변에 CCTV 다 있습니다.